최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봉급이 또 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현재 인터넷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최소 월급이 그러니까 900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죠. 억대 연봉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억대 연봉은 매우 쉽게 나오는 그런 굉장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욱더 황당한 게 뭐냐면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재판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봉급을 인상을 하니까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셀프 인상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받느냐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자면 헌법재판소장은 월급이 무려 1312만원 이상, 그리고 일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무려 929만원 이상을 받아간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억대 고액 연봉이죠. 문제는 그러면은 헌법 가치를 똑바로 수호하면서 대한민국 법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저런 월급을 받고 억대 연봉을 받는 거라면 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문제는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재는 그 꼬라지가 개판이라는 겁니다. 이미 모든 국민들이 그걸 잘 알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문형배는 업무 시간에 마치 신선 노름이라도 즐기는 것처럼 독후감을 무려 알려진 것만 88건 이상 작성을 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일이 널널하면 저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업무 시간에 독후감을 쓰면서 저런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게 보통 사람들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된 사람들도, 30대 초중반밖에 안 된 사람들도 군대 있을 때 어땠습니까? 월급 10만원 받아가면서 우리가 군 생활을 했죠. 멀쩡하게 대학 나오고도 다들 월급 10만원 받아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그 징병제 군인들의 처우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러면서도 그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업무 시간에 무슨 독후감 글을 쓸 수가 있었나요? 절대 안 그렇죠. 눈코 뜰 새 없이 다들 바빴잖아. 책을 보고 영화 감상문을 쓰고 SNS에 글을 올리면서 유유자적한 세상 이야기하는 게 그때 가능했습니까? 시국 논평이 나오고 신선 노름을 즐기는 게 일반 직장인들은 가능합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시간이 없는데. 일반 중소기업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도 자기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이 집중해가지고 글을 쓰려면은 상당한 어떤 그런 이제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죠? 여유가 필요해요. 근데 저렇게 널널하게 글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으려면 업무를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뒤로 제껴 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는 기한도 실적도 마감 시간도 이런 것도 없이 내 멋대로 업무 조절이 완전히 자유롭게 가능해야 저런 갑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형배가 업무 시간에 수십 건이 넘는 독후감이나 쓰고 SNS 관리도 하고 인터넷 카페 동창회 들어가가지고 관리하면서 탱자 게시물이나 보고 댓글 다는 거, 그게 일반인들 같으면 말이 되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평소에 업무가 널널하고 탱자 놀면서 일을 자기 마음대로 뒤로 재판관의 업무는 제껴놓고 일을 뒤로 밀어놓을 수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꿀을 빨아제끼면 저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행번방부터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음란수괴니 뭐니 자기가 우리법연구회 안에서도 제일 좌측에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질 않았나? 전부 다 자기가 했던 말이죠. 평소 재판관 판사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중립성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김제동 선생, 김어준 선생 이딴 소리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떠들고 다니질 않나? 결국 좌편향 논란이 커지니까 자기가 하는 짓이 뭡니까? SNS 삭제하고 모른 척하죠. 행번방 논란이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잠해지기를 며칠 기다렸다가 슬쩍 카페 탈퇴하고 자기는 모른 척을 합니다. 옛날에 지가 썼던 댓글이나 게시물 흔적 지우기나 하고. 좀 부끄럽지도 않나요, 여러분들? 이게 저딴 게 무슨 헌법재판관입니까? 저딴 게 일반 인터넷 2030 네티즌들보다도 더 졸렬한 인간이. 지방 향판 수준도 과분한 인간들 아닙니까? 지방의 향판 수준도. 사람 깜냥을 순수하게 놓고 보면 저런 애들이 어때요? 다 쓰러져가는 시골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조차 자기들 힘으로 그 대졸 직원들 뭐 두세 명 고용해가지고 굴릴 능력이나 있는 인간들입니까? 얘네들이 시장경제 필드로 나오면은 직원 두세 명 고용해가지고 굴릴 능력도 안 되는 시골 변호사 사무실 경영도 못할 인간들이 철저히 우리법 연구회 좌파 인맥 카르텔의 힘으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민주당 정치권 카르텔의 힘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일국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까지 저런 것들이, 저런 함량 미달의 인간들이 기어 들어왔다고.
온 나라 법치와 헌정 질서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난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들이 시골에서 판사 노릇할 때 저 인간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헌법재판관 이미선 이 아줌마도 내가 진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 이미선 이 아줌마도 주식 논란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이게? 저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미국 같았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판사가 왜 어떻게 수십억대 주식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판사 나부랭이가 어떻게 수십억대 주식 부자가 될 수가 있어? 순식간에 수백 %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질 않나. 재산 뻥뻥 불려나갈 정도면은 그냥 전업 투자자 하는 게 더 행복하고 재능을 찾아가는 길 아닙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월스트리트 금융인의 삶이나 살면 대접 잘해주겠네요. 거기서 훨씬 행복할 텐데 판사는 왜 합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100% 지능력으로 순수하게 투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왜 문제가 안 됩니까? 판사 시절에 이런 식으로 수천 번이 넘는 주식 거래를 하고 업무 시간 아닙니까? 그거 전부 다. 그러니까 판사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겠냐고요. 심지어 뭘 안다고 특정 종목마다 지들이 재판 내리고 할 때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그런 특정 기업들에 툭 하면은 몰빵 투자를 감행하고 또 그게 성공해가지고 쏠쏠하게 높은 수익률을 거둔단 말이죠. 지들이 워렌 버핏입니까? 조지 소로스예요? 저게 어디 시골의 일반 가정법원 이혼 담당이나 하는 판사들도 아니고 저런 인간들이 무려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격이 있어요 저게? 민주당 좌파 우리법 연구회 추천 인맥으로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인간 덜 된 것들이 기어 들어가가지고 온 나라를 지금 헌정 질서를 절단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뭘 잘했다고 저것들이 억대 연봉을 받아가요? 월 1천만 원 상당의 고액 연봉을 지들이 왜 받아갑니까? 월급 100만 원도 아까운 인간들이지. 지금 대한민국에 멀쩡한 대학교 나오고 날고 기는 똑똑한 청년들도 구인 배수 자체가 적다라고 하죠. 단지 최소한의 사람 대접받는 양질의 일자리조차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민노총 애들, 그런 애들, 귀족노조 애들이 대기업 생산지 꿀 빠는 동안에 진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 일반 우리 서민 가정의 아버지들 30대, 40대, 50대 서민 가정의 우리 아버지들, 가장들 얼마나 개같이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일을 개판으로 한다라는 것은 참고로 제가 절대로 정치 편향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헌재가 일을 안 한다, 헌재가 일을 개판으로 한다라는 건 이미 가장 최근에도 전 국민들에게 증명된 사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루 출근하고 탄핵당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런 당연한 사건을 무려 6개월, 180일 가까이 시간 질질 끌면서 정부의 방송 관련 업무를 완전히 저것들이 헌재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마비시키고 개판을 쳐놨습니다. 민주당이랑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저거는 2인 삼각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대로 업무 장악을 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아 놓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업무를 못하는 동안에 MBC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586 민노총 언론노조 애들이 장악해가지고 좌파 방송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온 나라를 선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미룬 거 아니에요. 180일 가까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같은 그 헌법재판소의 쓰레기들도 사실상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그걸 도와주고 부추긴 겁니다. 일 처리 안 하고 시간을 질질 끌었단 말이죠. 이진숙 탄핵하는 저거 솔직히 말해서 하루 이틀만 해도 심리가 다 끝날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저 간단한 사건을 왜 180일 가까이 시간을 끕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똑바로 정의로운 판결이라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180일 가까이 시간을 끈 것도 모자라가지고 저거를 만장일치도 아니고 4대4를 띄운 게 대한민국의 쓰레기 같은 헌법재판소죠. 저게 진짜 사람 새끼들이 할 짓이냐 이 말입니다. 저게. 농담이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반인 20대 30대 네티즌들을 데려다가도 재판을 맡겨도 훨씬 더 공정하고 논리적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반 백수 젊은이들 데려다가 대학 나온 애들 데려다가 헌법재판관 한번 시켜보세요. 임시로.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쟤네들보다는 일을 잘한다니까 지금 일반인 애들 공시생들이. 법학, 수박, 겉핥기한 애들이 쟤들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저게 4대4가 뜨는 게 말이 됩니까? 이진숙 탄핵안을 왜 180일 가까이 시간을 끕니까? 저러면서 억대 연봉을 받아가니까 사람이 지금 머리 뚜껑이 열릴 일 아니에요 저게.
그리고 뉴스 기사를 보시다 보면은 일부 기자님들이 이제 좀 사소한 실수를 내가지고 혼동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뭐 문영배가 그나마 다행인 게 헌재 소장의 봉급을 받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일반 재판관들하고 동일한 봉급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월 929만 원 이상이라고 하죠. 매나 그러니까 억대 연봉을 받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조차 4대4를 띄우는 그 꼬라지, 180일 가까이 이거를 시간을 끄는 그 꼬라지만 봐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 인간들은 절대로 억대 연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죠. 대한민국에 월급 받아가지고 남의 돈 받아가지고 일하는 그 누가 저렇게 널널하게 일 처리를 합니까? 이거를 왜 180일을 끄는데, 이거를 심지어 이걸 4대4를 띄우고 말을 안 하게 생겼냐고. 그리고 업무 시간에 누가 독후감 쓰라고 했습니까? 국민들이 허락해줬어요. 업무 시간에 수십 건이 넘는 독후감을 쓰면서 김어준 찬양이나 하고 김재동 선생이라고 김재동 찬양하고 독후감 작성하면서, 판사로서 남들에게는 지가 판사질 해먹을 때 그게 남들에게는 인생에 걸린 문제였을 텐데, 그 재판들이 그 판사 업무를 마음대로 뒤로 미루고 제껴놓고 탱자탱자 자기 혼자 이 시대에 교양 있는 문학인이요, 문화활동 즐기고 신선노름 즐기면서 꿀 빨아온 것 아닙니까? 일반 뼈 빠지게 일하는 직장인들, 국민들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개돼지로 받겠습니까? 저 인간의 한 평생이 그 어떤 견제도 훈계도 받지 않으면서 얼마나 편한 삶을 살아왔겠냐고요. 이번에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주목받기 직전까지 국민들에게 견제를 받아보고 거론당한 적도 없는 인간이죠. 얼마나 그러니까 널널하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왔을 것이며, 그 어떤 견제도 훈계도 받지 않았을 것이며, 그래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오만한 특권의식으로 저 인간이 40살 50살 넘게 처먹도록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과거사 논란이 커지니까 하는 짓거리 보세요. 뒤늦게 흔적 지우기하고 SNS 삭제하고 댓글 지우고 게시물 지우고 인터넷 카페 탈퇴하고, 저러면서 월급을 돈 1,000만 원 가까이 받아가고 억대 연봉을 받아 제끼고, 아이고 재판관님 하면서 대우받고 살고 남들한테 모가지에 힘주고 갑질하고 판결 개판으로 내리면서, 그동안 저 인간들 밑에서 신음하고 피눈물 흘렸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전한길 강사가 비판했던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헌재 꼬라지를 보면서. 나라 꼬라지가 여러분들 정말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여러분들 몽둥이 들고 군화발 신고 나라 구석구석 청소해야 되는 인간들이 이게 한 트럭 두 트럭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런 불의를 보고도 비판하지 않는 자, 행동하지 않는 자야말로 간신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면서 십선비 노릇하면서 중도 정치가 어쩌고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 외연 확장 타령하는 인간들, 뭐 헌법재판소가 개소리를 해도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야말로 국가의 적이고 나라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간신배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